안녕하십니까 지구인 여러분. 밝은 면의 오랜 앵커이자 포유류인 저는 여러분에게 매년 새로운 우주 소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지구 대기권 안에 있는 달, 빅뱅 이후 가장 큰 우주 폭발, 기타 등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뉴스 컨셉은 그만하죠.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주에서 은하들은 서로를 먹습니다. 더 큰 은하는 더 작은 은하를 먹고 크기가 커지죠. 최근 연구에서는 우리 은하계가 어렸을 때 적어도 5개의 다른 은하들을 먹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식욕이 넘치네요. 빅뱅 이래로 지난해 최대의 폭발이 있었습니다. 이 폭발은 수천 개의 은하를 합친 뱀주인 자리 성단에서 일어났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폭발이 2억 4천만 년 동안 1밀리초당 한 번씩 일어나는 0이 18개나 있는 200억 메가톤급 폭발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전 어느 정도인지 헤아리기조차 힘들군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빛의 속도는 초당 30만 킬로미터입니다. 이 속도로 12개월 동안 이동한 거리는 일광년과 같습니다. 그 폭발은 3억 9천만 광년의 거리에서 일어났고요.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안전합니다. 지금은요. 지구는 잠시 동안 달과 달의 친구까지 2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장비 없이는 하늘에서 이 위성을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달은 약 2에서 3.5m 크기의 작은 소행성입니다. 이 아기는 지구를 지나 날다가 약 3년 전 우리 행성의 중력에 의해 잡혔습니다. 47일 만에 지구를 한 바퀴 돌았는데요. 2월에 발견되었고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달은 단지 지구의 위성이 아닙니다. 달은 지구 대기의 중심에 있죠. 이전의 대기는 10만 킬로미터의 고도에서 끝이 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대기의 반경은 약 63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달은 38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지구에 한동안 2개의 달이 있었던 반면 거의 100개의 달을 가진 행성이 있습니다. 토성에는 82개의 달로 이루어진 진짜 위성의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달은 중력 때문에 지구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달은 떨어지지만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ISS처럼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거죠. 네, 국제우주정거장은 우주에 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고 있답니다. 2019년은 우주선을 쏘아 올린 중요한 해입니다. 물 위에 평범한 배는 바람의 도움으로 움직이는데요. 우주선은 빛을 사용합니다. 빛의 입자가 우주선의 반사 표면과 충돌하여 밀리게 됩니다. 즉, 도출단 인공위성이 우주에서 탑재된 화물을 영원히 수송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방법은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별을 여행할 수 있는 잠재적인 방법입니다. 영화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화성과 달 표면에서 식물과 작물 재배가 가능합니다. 과학자들은 화성과 달의 토양 상태를 재현해 10개의 다른 작물을 심었습니다. 9개가 싹을 틔웠는데 그 중에는 감자도 있었습니다. 케찹이 떨어져서는 안 되겠어요. 화성은 지질 활동이 없어 오랫동안 불모의 행성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관측은 수백 번의 진동을 기록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붉은 행성을 탐험하기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화성 지진은 그곳의 개척지 탐사 중 접하고 싶은 건 아닐 거예요. 우주 관측의 역사를 통틀어 다른 항성계 혹은 어쩌면 다른 은하계에서 온 물체가 태양계에 들어온 적이 2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017년에 발견된 오umuamua 소행성입니다. 두 번째는 작년 8월에 발견된 보리소프 해성입니다.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먼지구름은 다른 은하에서 왔을 수도 있을 미지의 물질에 대해 과학자들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우와. 태양으로부터 640광년 떨어진 거리에서 과학자들은 철비를 내리는 WASP-76b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행성은 태양에 매우 가깝고 항상 같은 면이 태양으로 향해 있습니다. 태양으로 향한 쪽의 온도가 너무 높아서 금속이 녹아 증발을 하는데요. 이 행성의 나머지 절반은 금속이 다시 응축되고 비처럼 떨어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차갑습니다. 정말 멋지죠? 특이한 물방울 모양의 별이 발견됐습니다. 이 별은 거의 태양 2배의 질량을 가지고 있고 근처에 있는 외성 때문에 큰 용암방울처럼 보입니다. 이 작은 친구는 큰 형의 에너지를 끌어들이고 표면을 비틉니다. 지구에서 110광년 떨어져 있는 KE18b 행성엔 물이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어디 감옥에 갇힌 죄수의 이름을 딴 것 같네요.
또한 표면의 온도 또한 생명이 존재할 수 있을 법합니다. 지구 크기의 2배이지만 탐사선을 발사하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천문학자와 공학자들은 이제 새로운 세대의 우주 망원경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곧 이 행성을 더 자세히 연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최근까지 우리는 은하가 동그란 나선형처럼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모양이 프링글스 과자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태양과 다른 별들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은하수의 3D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 은하는 가장자리에서 약간 구부러져 S자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갑자기 과자가 먹고 싶어지네요. 우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9%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생각보다 더 어릴 수도 있어요. 겨우 125억 살 정도로요. 하지만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우주보다 오래된 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빅뱅만이 우주를 확장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ISS에는 특이한 박테리아가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종류의 박테리아 2가지가 급수기 안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공포 영화의 시작이 아니니까요. 이 박테리아들은 아주 무해하다고 합니다. 납세자 부담에 우주 정거장에 무임승차한다는 것만 빼면 말이죠. 행성이 별처럼 블랙홀에서 공전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구멍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는 이런 행성을 먹여 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에서 살아남고 사상 지평선 안에서 튀어나가지 않기 위해서 행성은 거의 빛의 속도로 매우 빠르게 궤도를 돌아야 하며 블랙홀은 같은 속도로 회전해야 합니다. 아시겠나요? 달 표면 아래에는 거대한 금속 덩어리가 있습니다. 약 290km 깊이에 있고 하와이 빅 아일랜드의 5배만큼의 크기입니다. 이 이상현상의 원인은 여전히 연구 중입니다. 아마도 달에서 파인애플 우주 재배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별도 조만간 백색 외성으로 변할 수 있으며 우리 태양도 예외가 아닙니다. 먼저 폭발한 후 식을 것입니다. 보통 근처의 행성은 이러한 폭발에서 살아남지 못하지만 여전히 외성 주위를 도는 새로운 행성은 있을 겁니다. 한편 30년 전에 지구로 떨어진 우주 암석은 예상치 못한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 속에서 최초로 알려진 외계 단백질을 한 연구팀이 발견했거든요. 우리는 초신성 폭발 때문에 서서 걸을 수 있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약 250만 년 전 초신성은 우리 행성에 우주광선을 보냈습니다. 이는 지구 대기에 1년의 전기 폭풍을 일으켰고 이는 뇌우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에서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우리의 초기 조상들이 살았던 곳이었죠. 불은 산림 일대를 사바나로 만들고 대기압도 바뀌었고 우리 조상들은 살아남기 위해 2다리로 일어서야 했습니다. 1977년 발사된 우주선 보이저 2호가 2018년 마침내 태양계 경계를 넘었습니다. 이제 보이저 2호는 성강 공간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우주가 모든 방향으로 고르게 팽창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확장이 어떤 곳에서는 멈추고 또 어떤 곳에서는 계속 이어진다고 하네요. 네, 어떤 기분인지 알아요. 지난해 12월 발견된 아틀라스라는 행성은 태양에 접근하며 매우 밝아졌다고 합니다. 형태를 유지한 채 무너지지 않으면 5월 말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해요. 아주 밝아서 초록색으로 빛날 거예요. 달력에 표시하세요. XMM2599라고 불리는 아주 거대한 은하가 지구에서 120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우주가 겨우 20억 살이었을 때 이 은하는 태양 3천억 개 이상의 질량을 빠르게 얻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은하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빠르게 사그라들었다고도 하네요. 역시 무리한 확장이었던 것 같네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 여러분은 지금 우주 쇼핑몰 주차장 안에 있는 차 안에 앉아 있어요. 방금 여동생 생일 선물을 샀으니 축하하러 가기 전까지 시간이 좀 있네요. 오늘은 쇼핑몰에 사람이 많아서 주차장을 나가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드디어 출입구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핸들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 중력 쿠션을 활성화시켜요. 이 버튼은 자동차가 땅 위 몇 센티미터를 뜰 수 있게 해줍니다. 차 바퀴가 차체 안으로 미끄러 들어가고 트렁크에서 거대한 터빈이 나와요. 전면 유리는 많은 버튼과 화면이 있는 터치 패널이 돼요. 출입구가 열리고 터빈이 불꽃을 내뿜고 차는 주차장을 날아서 빠져나가 우주 공간으로 가죠. 보이지 않는 고속도로에서 수천 대의 나는 차들이 여러분을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광고하고 있는 브랜드의 홀로그램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우주 정거장처럼 보이는 쇼핑몰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지구로 가기 전에 화성을 가야 해요. 거기서 차의 엔진을 수리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내비게이션이 붉은 행성으로 가는 항로를 찍고 출발해요. 여러분은 지구 궤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화성에 몇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어요. 자동 조종 장치를 작동시키고 낮잠을 정하기로 했어요. 2048년이에요. 세계 인구는 200억 명을 넘었어요. 지구에는 공간이 너무 없어요. 인류는 아직 다른 행성들을 식민지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모든 국가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은 거대한 우주 정거장을 짓기 시작하죠. 그 덕에 지구 인구 50% 이상을 덜어주었네요. 정거장들은 거대한 고리 같아요. 이게 지구의 대기를 모방하고 있는데 인공적인 중력과 조목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거장으로 이동했다가 종종 지구로 돌아와요. 로켓이 행성과 궤도 사이를 날아다니지만 이런 운송은 비싸고 불편해요. 자동차 회사들은 하늘을 나는 초반응성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요. 몇 년 후 사람들은 천천히 달과 화성을 식민지화해요. 이제 붉은 행성으로 가는 건 이웃 도시로 가는 것만큼이나 쉬워졌습니다. 자동차들은 비행기의 항공 노선과 비슷한 특정 경로를 따라 비행해요. 기술자들은 앞 유리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디지털 고속도로를 만들었어요. 물론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주를 날아다닐 수 있지만 쇼핑몰이나 달에 가고 싶다면 기존의 디지털 경로를 따라가야 해요. 잠에서 깨서 화성으로 접근해요. 적합하지 않은 대기와 까다로운 날씨 때문에 사람들은 이곳에 거의 살지 않아요. 하지만 화성에는 가장 큰 자동차 서비스 센터와 태양계에서 가장 멋진 테마파크가 있어요. 거기 가려면 사람들은 몇 시간 동안이나 우주교통체증에 서 있어야 해요. 대시보드에 터빈에 문제가 있는 걸로 뜨네요. 여러분은 우주복을 입고 레이저 스크루드라이버를 가지고 차에서 내립니다. 무중력 상태에서 터빈으로 날아가 스크루드라이버로 문제를 해결하죠. 주변에는 수천 대의 자동차가 있어요. 사람들은 안에서 하품을 하고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차에 타 천천히 움직여요. 엔진이나 터빈은 종종 우주 고속도로 항복판에서 고장나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차는 비상 모드를 작동시켜요. 대시보드는 자동으로 가장 가까운 수리점에 신호를 보내요. 여러분은 그저 우주에 떠 있으면서 정비사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죠. 가장 가까운 자동차 정비소까지 차를 견인해요. 여러분은 며칠 동안만 쓸 수 있는 산소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 이게 다 떨어지면 인터넷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옆으로 지나치며 날아가고 있던 좋은 사람들은 멈춰서 여러분에게 산소 공급품을 공유해 줄 거예요. 드디어 자동차 정비소에 도착해요. 정비사들은 차에 새로운 슈퍼제트 엔진을 설치하고 터빈을 수리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여동생에게 늦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요. 차에 올라타서 전속력으로 화성 궤도를 떠나요. 새 엔진은 조용히 돌아가고 있고 차도 흔들리지 않아요. 속도를 높여 거의 텅 빈 디지털 고속도로를 따라 날아가고 있어요. 가는 길에 홀로그램 광고를 보여주는 작은 위성들을 많이 보이네요. 다행히도 여러분에겐 광고를 차단해주는 게 있어요. 그 기능을 켜면 앞 유리를 통해 우주 배너들이 보이지 않게 되죠. 드디어 작은 파란 점이 보여요. 지구예요. 그 순간 개밥을 챙겨야 한다는 게 기억났어요. 항로를 벗어나 달로 날아가요. 저기에 작년에 싸게 구매했던 작은 집이 있는 오두막이 있죠. 사람들은 아직 행성 전체의 대기를 바꿀 수 없었어요. 하지만 작은 돔을 설치하고 그걸 산소로 채울 수 있어요. 돔 안에는 집, 수영장 그리고 심지어 작은 채소밭을 지어놨어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도시의 부산함으로부터 휴식을 취하기 위해 시골로 갔었죠. 이젠 모두들 달에 있는 집들을 사고 있어요. 돔을 통과해서 하얀 표면에 착륙하고 음식을 개그릇에 담습니다. 우주고리 위에 있는 여러분의 아파트를 개조하고 있어서 개와 함께 달에서 잠시 살아야 하거든요. 다른 차들이 옆 돔으로 날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자동차들은 큰 중력 쿠션과 초반응 엔진을 가진 엘리트 슈퍼카들이에요. 이 자동차는 소리 속도보다 10배 더 빨리 날 수 있고 운전자에게 말을 거는 인공지능을 갖고 있죠.
물론 낡고 녹슨 우주 자동차도 있어요. 가끔 사람들은 일반 자동차에 제트 엔진을 부착하고 차가운 진공 상태에서 먼 거리를 여행하기 위해 구리, 철, 은의 혼합물로 차체를 덮기도 해요. 또 우주에서는 많은 택시를 볼 수 있어요. 때때로 달에 가는 게 지구에 있는 어떤 도시의 다른 쪽 끝으로 가는 것보다 저렴해요. 그 이유는 지구 도로의 교통체증 때문이에요. 또 우주에는 하늘을 나는 많은 버스들이 있어요. 매일 지구, 달, 화성을 가는 여러 항공편이 노선을 출발해요. 사람들은 화성에서 끊임없이 뭔가를 짓고 있어요. 거대한 자동차 서비스 센터와 테마파크는 완성되었어요. 현재 성간 점프를 연구하기 위해 그곳에 과학센터를 만들고 있어요. 물론 엔지니어들은 그러한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선 건축 자재가 필요하죠. 일주일에 몇 번 긴 기차들이 별도의 우주 경로를 따라 지구에서 화성으로 날아가요. 처음엔 기차에 사람들을 실어 날랐지만 수익성이 없었죠. 직접 차나 버스를 타고 화성에 가는 게 훨씬 싸고 빨랐거든요. 마침내 달을 떠나 지구에 접근하고 있어요. 계기판이 연료가 떨어졌다는 신호를 보내서 주유소에 들르기로 결정해요. 이 역들은 어디에나 있어요. 완전 자동이고 인공지능이 제어하고 있죠. 우선 그곳 중 하나로 날아가고 있어요. 자동으로 연료 펌프가 가스 탱크에 연결됩니다. 이 초반응 엔진은 가스 대신 향상된 로켓 연료를 소비하는데요. 터치 패널을 통해 정거장으로 돈을 보내고 날아가요. 수백 개의 디지털 우주 고속도로가 지구로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모든 길은 차로 가득 차 있어요. 또 차가 막히네요. 대기 상층부에는 보안 검색대가 있어요. 세관에서는 서류와 트렁크를 점검해요. 차가 막히는 동안 여러분은 쓰레기 트럭을 보고 있어요. 많은 우주 파편들이 떠다니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조종하는 트럭들은 느리게 움직이며 거대한 용기의 쓰레기를 모아요. 그리고 나서 지구의 궤도로부터 멀리 날아가 컨테이너들을 풀죠. 이 쓰레기통에는 이 통들이 우리 태양계 너머로 날아갈 수 있게 해주는 작은 터빈이 있어요. 그런 다음 열기를 내서 내부의 모든 쓰레기를 태우죠. 드디어 모든 체크포인트를 지나 대기의 중간층으로 날아가요. 우리의 행성은 거대한 사이버펑크 시계처럼 보이지만 그것보단 더 가볍고 더 아름답죠. 큰 차들은 시야를 개선하기 위해 구름을 흩어놓아요. 불이 난 정거장들 중 한 곳으로 나는 소방차들이 가고 있어요. 땅에 닿기 전에 하늘에서 수백 개의 주유소, 에어호텔, 영화관, 그리고 쇼핑몰을 지나쳐 오죠. 주차 건물에 접근하고 있어요. 이 건물은 자동차로 가득 찬 80층짜리 고층 건물이에요. 사람들은 차를 두고 내릴 때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다행히도 여동생 집 근처에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착륙해서 선물을 챙기려고 조수선에 손을 얹는데 이런 달에 두고 온 것 같은데요. 소리를 내는 블랙홀, 무선 신호를 보내는 먼 은하, 배고프다고 비명을 지르는 제 배. 모두 과학자들이 우주에서 발견한 기이한 소리들 중 일부일 뿐입니다. 배꼽시계 소리 빼고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먼저 1. 토성의 고리는 크기에 비해 매우 얇습니다. 만약 90cm 너비의 토성 모양이 있다면 토성의 고리는 면도날보다 10,000배 더 얇을 거예요. 2. 수성의 나이는 수십억 살입니다. 2016년에 과학자들은 수성 표면에서 이 행성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이상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더 많은 연구 끝에 수성이 아직 냉각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3. 금성이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눈이 내립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눈은 아닙니다. 금속눈과 산성비가 내리죠. 별로 좋은 휴양지는 아니네요. 4. 천왕성의 하루는 17시간 14분 24초입니다. 하지만 이 행성은 약 98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가스 거성에서의 한 계절은 지구 시간으로 21년 동안 지속됩니다. 5. 화성은 2개의 달, 포보스와 데이모스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3천만 년에서 5천만 년 사이에 화성의 중력은 포보스를 파괴할 거예요. 그 결과 화성 주변에 고리가 생긴다고 해요. 저는 그때 이 세상에 없겠지만요. 6. 광년은 1년 동안 빛이 여행하는 거리의 단위입니다. 빛은 초당 30만 킬로미터 이상을 이동하므로 1광년은 거의 10조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그래서 생각났는데요. 7. 우리 은하수의 너비는 10만 5,700광년입니다. 정말이에요. 제 말을 믿으세요. 8. 우주에는 많은 물이 떠다니고 있어요. 천문학자들은
지구 바닷물에 140조 배나 되는 거대한 증기 구름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120억 광년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금방 익사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9. 토성의 고리는 한꺼번에 발견된 것이 아닙니다. 발견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졌고 과학자들이 발견했던 시간을 바탕으로 알파벳 순으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D, C, B, A, F, G, E. DC 바프지? 10. 목성에는 지구보다 더 큰 거대한 붉은 반점이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것이 수세기 동안 계속되고 있는 지속적인 폭풍이라고 확인했죠. 11. 우주복의 색깔은 어떻게 정할까요? 우주 비행사들은 발사, 착륙 또는 우주선에서의 생활과 구조 작업을 할 때만 오렌지색 우주복을 입습니다. 흰색 우주복은 다른 장비들을 갖추고 있는데 우주 공간에서 그들이 살아남도록 도와주죠. 12.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이웃은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250만 광년 떨어져 있고 맑은 밤하늘에서 맨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13. 40억 년보다 조금 더 지나면 우리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와 충돌하게 됩니다. 몇몇 예측에 따르면 두 은하는 살아남지 못하지만 우리의 태양계는 살아남을 거라고 합니다. 내기하실래요? 14. 금성이 한번 자전하는 데는 지구 시간으로 243일이 걸리지만 태양을 공전하는 데는 225일이 걸립니다. 그것은 금성에서의 하루가 1년보다 길다는 뜻이에요. 15. 우리는 지구상에 어디에 있든 항상 달의 같은 면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것과 같은 속도로 자전하기 때문이죠. 16. 1999년에 우주에서는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나사에서 화성 궤도 탐사선을 잃어버린 것인데요. 엔지니어들이 절반은 미터법으로 절반은 미국식 단위로 계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17. 블랙홀을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망원경으로 보게 되는 것은 블랙홀이 그 주변에 끼치는 영향입니다. 예를 들어 별이 블랙홀 가까이 있을 경우 분해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18.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에 가면 키가 3%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중력이 적기 때문에 척추가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지구로 돌아와 중력에 적응하면 원래 키로 줄어듭니다. 19. 나사는 다른 행성에서 생명체가 발견될 경우를 대비하여 행성 보호의 공식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 2억 5천만 광년 떨어진 곳에 초거대의 블랙홀이 있는데 이 블랙홀은 지금까지 우주의 어떤 물체에서든 감지된 것 중 가장 낮은 소리를 냅니다. 중앙도음보다 57옥타브 낮은 소리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소리보다 1000조배나 더 낮은 소리죠. 21. 국제우주정거장은 우주에 진입한 가장 큰 단일 인공 구조물입니다. 무게는 42만 kg이고 미식축구장 크기입니다. 22. 우주복은 약 120억 원입니다. 우주복은 태양, 음속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우주먼지, 그리고 극한의 기후 조건으로부터 우주 비행사를 보호합니다. 우주 헬멧에는 벨크로 패치가 달려있어서 가려울 때 도움이 됩니다. 23. 달은 태양보다 400배 더 작고 지구는 달에서보다 태양에서 400배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식이 발생할 때 달과 태양이 같은 크기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24. 지구에서 5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별은 질량의 90%가 결정체로 이루어져 있고 내부는 탄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발견된 다이아몬드 중 가장 큰 다이아몬드라는 뜻이죠. 루시라는 이름도 갖고 있어요. 루시 인 더 스카이라는 노래처럼요. 25. 지구에는 화성에서 온 암석이 있습니다. 작은 우주 암석들은 항상 지구의 대기로 들어옵니다. 바로 운석이라고 부르죠. 총 6만 1000개의 우주 암석이 지구에서 발견되었고 그중 224개는 화성에서 왔습니다. 2011년 과학자들은 몇십억 년 된 화성에서 온 작은 암석을 발견했습니다. 26. 우리 태양계에는 행성의 궤도를 도는 181개의 위성이 있지만 2개의 행성에는 위성이 없습니다. 바로 금성과 수성입니다. 자연 위성이 없는 유일한 2개의 외행성은 케레스와 마케마케입니다. 27. 지구에서는 소리가 진동하는 공기 분자를 통해 귀로 전달됩니다. 하지만 우주에서는 별과 행성 사이의 빈 공간에는 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는 이동할 수 없고 우주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로요. 다음에 우주에 가시면 헬멧을 벗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아, 농담이에요. 28. 46억 살의 태양은 사람으로 치자면 중년으로 간주됩니다.
수명의 절반쯤을 다했고 황색 외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양이 노년으로 접어들게 되면 모든 연료를 태우고 붉은 거성으로 부풀어 올라서 수성, 금성, 어쩌면 지구를 삼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다시 줄어들어 백색 외성이 될 거예요. 슬픈 일이죠. 29. 수학에는 블랙홀의 개념과 반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화이트홀이라고 불립니다. 그 어떤 것도 밖에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오직 빛과 물질만이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30. 우리는 달 표면의 100%와 화성 표면의 99%를 지도로 만들었지만 지구 해양층은 겨우 5%만 밝혀냈다고 해요. 31. 달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데는 1.3초가 걸리고 달빛은 38만 5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여행합니다. 달의 표면에는 빛을 반사하는 5개의 역반사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레이저로 달을 향해 쏘면 1.3초 만에 빛이 다시 반사되어 돌아옵니다. 32. 지구의 밤하늘에 88개의 알려진 별자리가 있는데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33. 수십 년 전 수성이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지 않고 같은 면이 항상 태양을 향한다고 믿었습니다. 1965년이 되어서야 수성이 자전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속도는 매우 느립니다. 한 번 자전하는데 지구 시간으로 57일이 걸립니다. 34. 우리의 달은 매년 지구로부터 2.5cm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지구의 자전 속도도 함께 느려집니다. 35.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생산적인 과학기구는 허블 우주 망원경입니다. 25년 이상 운영되고 있으며 천문학자들은 이 망원경으로 15,000개 이상의 과학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36.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천문 단위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이고 1천문 단위라고 합니다. 37. 2016년 한 망원경이 우리로부터 30억 광년 떨어진 외성 은하에서 오는 전파를 포착했습니다. 이 신호가 지구를 향해 여행을 시작했을 때 지구는 막 대륙을 형성하던 시기였습니다. 38. 국제우주정거장은 매 92분마다 지구를 일주합니다. 시속 28,150km의 속도로 지구를 돕니다. 거의 초속 8km의 속도인 거죠. 39. 우주 감시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이는 지구 궤도를 도는 우주 쓰레기의 양과 그것이 누구의 책임인지를 추적합니다. 현재 30만 9천 개 이상의 로켓 부품과 비활성 인공위성이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작동 중인 인공위성을 세지 않더라도 말이죠. 좀 붐비네요. 40. 우리 태양계에서 64.5광년 떨어진 곳에 밝은 파란색과 흐린 날씨를 가진 행성이 있습니다. 그곳의 바람은 시속 8,700km로 불고 유리비가 내립니다.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전 대신 하와이에 갈래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영상들이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 핵 파스타. 만약 존재한다면 핵 파스타는 우주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물질일 겁니다. 소멸된 별의 남은 찌꺼기에서 형성된 이 물질은 스파게티처럼 얽혀있는 물질입니다. 끊어질 수 있지만 그러려면 강철을 산산조각 내는데 필요한 압력의 100억 배를 투입해야 합니다. 유리비가 내리는 행성. 밝은 파란색 외계 행성 HD 189733b는 보기에 평화롭고 좀 친숙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예쁜 모습은 행성의 무서운 자연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 행성에서 바람은 시속 8,700km로 붑니다. 이건 음속의 7배나 되죠. 그러나 최악은 이게 아닙니다. 이 불타는 외계 세계에서는 유리로 된 비가 옆으로 내립니다. 숨는 게 낫겠어요. 검은 과부거미 펄사. 동명의 거미 이름처럼 이 회전하는 중성자별은 자신의 동반성인 가벼운 갈색 외성을 잡아먹습니다. 펄사 J1311-3430은 천천히 파트너를 폭파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더 많은 물질을 소비할수록 펄사는 더 천천히 회전합니다. 그 과정에서 중성자별이 읽는 에너지 때문에 동반성은 쇠퇴하게 됩니다. 불타는 얼음 행성
저 멀리 있는 해왕성 크기의 외계 행성 글리제 436b는 모순적입니다. 불타는 뜨거운 얼음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이 행성은 불과 이틀 만에 적색 외성 글리제 436을 한 바퀴 공전합니다. 그 말은 모항성과 현저하게 가까운 거리에서 공전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행성의 온도가 섭씨 427도 이하로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건요, 이 행성은 Ice-X, SpaceX 같은 건가요? 아무튼 이렇게 알려진 엄청난 양의 물얼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타는 듯한 기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고리가 있는 외행성, 카이퍼 벨트에서 돌고 있는 외성인 하우메아는 기괴한 길쭉한 모양의 두 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행성의 하루는 4시간이고 이는 태양계에서 가장 빠르게 회전하는 큰 물체입니다. 그러나 하우메아의 가장 신비한 점은 행성을 둘러싸고 있는 얇은 64km 너비의 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센타우루스 자리의 항성 양성소. 이곳은 양성소라고 불리지만 결코 평화롭거나 안전하지 않습니다. 수소와 신생별들로 이루어진 이 양성소는 지구에서 약 6,500광년 떨어진 센타우루스 별자리의 성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 별들이 방출하는 강렬한 에너지는 수소 구름을 불길한 붉은 빛으로 보이게 합니다. 이 에너지는 너무 강력해서 어두운 먼지 구름을 먹는데요. 구름은 마치 뜨거운 프라이팬의 버터 덩어리처럼 사라집니다. 알겠어요. 그만할게요. 다이아몬드 행성. 지구에서 약 4,000광년 떨어진 곳에 거대한 다이아몬드 덩어리 같은 행성이 있습니다. 이 행성은 지금까지 발견된 다른 행성보다 밀도가 높은데요. 대부분 탄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밀도가 너무 높아서 천문학자들은 이 탄소가 결정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적어도 그 행성의 일부는 다이아몬드라는 말이죠. 우주에서 온 적외선 스트림, 중성자별은 거대한 별들이 초밀도로 붕괴된 핵입니다. 보통 X선이나 전파를 방출하죠. 그런데 2018년에 천문학자들은 이상한 적외선의 흐름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행성에서 800광년 떨어진 중성자별에서 나온 것 같았는데요. 이 신호는 아마도 별을 둘러싼 먼지 원반에 의해 발생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이론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목성의 대적점. 지구 크기의 2배에 달하는 광대하게 휘몰아치는 붉은 허리케인이 목성에서는 적어도 1세기 반 동안 가라앉지 않았어요. 폭풍의 중심에서 바람은 다소 차분하지만 가장자리에서는 시속 435에서 676km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죠. 목성에서 윈드서핑 하실 분? 사우론의 눈. 밤하늘에서 18번째로 밝은 별인 포말하우트는 무서운 모습입니다. 먼지와 파편의 고리가 빙빙 돌면 마치 영혼을 응시하는 듯한 거대한 눈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우론의 눈이라고 부릅니다. 우우우우. 이 위협적인 별은 질량이 우리 태양의 2배 이상이며 지구에서 25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우주의 거리를 고려할 때 그리 멀지 않죠? 잠깐만요. 저거 골룸 아닌가요? 찾아봤죠. 나비성운. 이 나비 날개의 길이는 3광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성운 내부의 구조는 지금까지 관찰된 성운 중 가장 복잡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운의 중심별인 백색 외성은 섭씨 25만 도로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즉, 이 별이 거대한 별에서 만들어진 거란 뜻이죠. 우리 태양이 좋기 5배가 넘는 별이었을 겁니다. 이 백색 외성은 적도 부분에 두꺼운 먼지와 가스 원반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전체 구조가 모래시계 혹은 나비처럼 보이는 걸 거예요. 에스키모 성운. 200년 훨씬 이전에 발견된 이 성운에 이런 이름이 붙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운의 이중 껍질의 모양이 겨울 패딩 재킷 후디에 숨겨진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에스키모 성운의 중심에 있는 별은 우리의 태양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름의 바깥쪽에 있는 기괴한 오렌지색 광선이 사방으로 몇 광년이나 떨어진 곳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창조의 기둥. 지구에서 7,000광년 이상 떨어진 곳엔 550만 년 된 젊은 별 무리인 독수리 성운이 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성운의 중심 근처에 있는 몇 개의 어두운 실루엣의 이미지를 간신히 찍었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기둥이라고 불리는데 활발한 별 형성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화석 은하 DGSATI 은하는 은하수만큼 광대합니다. 하지만 별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얇게 퍼져 있어 좀처럼 볼 수 없죠. 하지만 이 은하를 그렇게 독특하게 만드는 건 보통 서로 모여서 발견되는 이런 종류의 다른 은하들과는 달리 혼자 있다는 거예요. 이는 DGSATI 빅뱅 이후 불과 10억 년 후인 다른 시대에 형성됐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은하계는 진짜 살아있는 화석이네요. 고리성운. 언뜻 보면 거대한 먼지 구름이 있는 오래된 거의 꺼질 것 같은 별은 고리처럼 보입니다. 지구에서 2300광년 떨어진 깊은 우주의 이 화려한 물체는 사실 푸른색 공 모양의 구조물을 감싸는 고리입니다. 이 구조물의 양 끝은 고리의 반대쪽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우주의 물. 수증기 구름이 지구에서 120억 광년 떨어진 초질량 블랙홀을 둘러싸고 우주에 떠 있습니다. 이 구름은 우리 행성의 전체 물의 140조 배나 됩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물구름이 우주 자체보다 16억 년 정도 늦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실제로 없었으니까 그냥 제 말을 믿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 거대한 별을 산산조각 내는 블랙홀, 놀라운 속도로 회전하며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펄사, 새로 태어난 별들의 불꽃으로 화려한 성운, 다양한 색과 크기를 가진 은하. 이 모든 것은 우리 우주 안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주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경계가 있어요. 말 그대로 벽이에요. 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 벽으로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선 알아둬야 할 게 있어요. 우리 우주는 거대한 러시아 인형과 같아요. 하나를 열면 그 안에 더 작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은하입니다. 그 안에는 훨씬 더 작은 인형이 있어요. 우리 태양계죠? 그리고 제일 작은 인형이 바로 지구입니다. 각 인형마다 우리가 넘어야 할 경계선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는 아주 큰 우주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빛의 속도보다 100배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은 우주선에 올라타서 시동을 겁니다. 해발 100km가 우리가 넘게 될 첫 번째 경계입니다. 이 지점은 여객기 운항 고도보다 10배 더 높아요. 카르만 선이라고 하는데 지구의 대기권과 우주를 구분합니다. 이제 우리는 태양계의 가장자리를 향해 더 멀리 날아갑니다. 하이퍼 드라이브를 켜고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지나 날아갑니다. 우리는 100천문 단위 거리를 여행했어요. 1천문 단위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입니다. 여기 우리 태양계의 경계선 태양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태양풍의 속도는 빠르게 감소합니다. 첫째, 시속 100만 킬로미터에서 음속까지 떨어져요. 그리고 2층은 헬리오포즈라고 불립니다. 이곳은 바람이 거의 사라지는 곳이죠. 그리고 우리 우주선은 충격파를 경험합니다. 이곳에서 태양계의 경계와 충돌하는 성간 바람의 힘을 느끼게 됩니다. 이 경계를 지날 때 어두운 성간 우주 공간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이곳까지 여행한 인간이 만든 두 개의 물체를 발견합니다.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입니다. 보이저 1호는 2004년에 그 경계를 넘었습니다. 보이저 2호는 2007년이었어요. 이 우주 탐사선들은 헬리오포즈가 태양 주위를 도는 완벽한 구체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쪽 경계는 북쪽 경계보다 태양에 10천문 단위 더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성간 공간에서 이동하면 곧 태양계 주변의 돌벽에 접근하게 됩니다. 20만 천문 단위를 더 가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 암벽은 오르트 성운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우리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소행성군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구로 떨어지는 혜성과 운석이 오르트 성운에서 오는 것일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아주 드문드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이를 쉽게 통과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완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은하수는 폭이 약 10만 6천 광년입니다. 재래식 로켓으로는 그 거리를 비행하는데 수십억 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최대한으로 속도를 냅니다. 마치 경주차처럼 별과 행성 사이를 능숙하게 지나가요.
그리고 몇 분 안에 여러분은 우리 은하의 가장자리에 도달합니다. 더 이상 성간 바람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멀리 어딘가에 있는 밝은 점들 뿐이에요. 이 점들은 거대한 은하입니다. 우주 전체의 가장자리로 가는 경로를 결정하려면 지도를 봐야겠어요. 여러분은 여기 있어요. 밀키웨이 근처에요. 라니아케아 초은하 집단이라고 불리는 은하단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것조차도 대도시의 골목길 같아요. 축소하면 히드라 센타우루스 초은하단을 발견합니다. 지도 위에 있는 수천 개의 은하는 작은 점처럼 보여요. 최대 축소. 이것이 관측 가능한 우리 우주 전체입니다. 무한하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우주에 경계가 있다는 증거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곳 우리 지구에서 10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어요. 비록 빛의 속도로 여행한다고 해도 그곳까지 여행하는 데는 우리 지구가 존재한 시간보다 2배 더 걸릴 거예요. 그 기간 동안 태양은 사라지거나 초신성처럼 폭발하여 태양계 전체를 파괴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지구로 돌아가면 우리 은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리 은하는 벌써 오래전에 안드로메다 은하와 충돌해서 하나의 커다란 우주체로 합쳐졌습니다. 운 좋게도 여러분의 우주선은 시공을 초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행은 몇 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짜잔! 축하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에리다누스 초공동. 일부 과학자들은 이곳이 그렇게 큰 흉터를 남길 만큼 거대한 무엇과 우리 우주가 충돌한 증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에리다누스 초공동은 10억 광년 너비의 텅 빈 차가운 공간입니다. 만약 이 공간을 컵으로 생각한다면 적어도 10,000개의 은하를 안에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엄청난 규모의 사건 후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우주와 충돌한 물체는 바로 또 다른 우주였어요. 네, 다른 우주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어요. 우리 우주 전체가 거대한 비누방울이고 그 안에 관측 가능한 우주에 있는 모든 은하단이 들어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런 비누방울이 무한히 많을 수 있습니다. 빅뱅 동안 생겨났을 수도 있어요. 이 우주들은 우리 우주와는 다를지도 모릅니다. 다른 은하와 성운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비누방울은 또한 평행우주일 수도 있습니다. 즉, 만약 여러분이 아침 식사로 오트밀 대신 시리얼을 선택한다면 평행우주에 사는 여러분의 쌍둥이는 오트밀을 선택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한 모든 선택은 평행우주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숫자와 선택이 무한하기 때문에 평행우주는 무한히 많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비누방울처럼 우리 우주도 에리다누스 초공동 근처에 벽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또 하나의 비누방울이 우리 곁을 지나갔어요. 두세 개가 서로 가까워지자 중력장은 상호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경계벽은 변형되어 다른 우주를 향해 당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대편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우주의 벽이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누방울이 움직이면서 그 사이의 연결은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른 우주가 우리 우주의 거대한 부분을 뜯어냈습니다. 충돌 지점에서 차가운 공동이 형성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리다누스 초공동이었어요. 문제는 우주가 관점에 상관없이 관찰자에게 똑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중에 매달려 있는 농구공을 상상해 보세요. 이제 개미를 공 위에 올려놓고 공의 가장자리를 찾으라고 합니다. 개미는 무한히 많은 원을 그리면서 주변을 돌아다니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개미가 돌아다니는 주변의 풍경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개미 눈에 보이는 것은 둥근 수평선 뿐입니다. 공이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똑같기 때문이죠. 우리 우주의 가장자리를 찾으려고 할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세상을 3차원 공간으로 상상하고 우리의 시야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차원 공간에서 평범한 정사각형이 보입니다. 하지만 깊이를 더하고 관점을 바꾸면 짜잔! 정육면체예요. 만약 우리가 4차원 공간에서 우주를 볼 수 있다면 정사각형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고향 비누방울을 떠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우주로의 여행의 열쇠는 블랙홀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물체 중 하나입니다. 너무 무거워서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도 왜곡합니다. 마치 그물에 무거운 바위를 얻는 것과 같아요. 그물이 처질 것이고 여러분이 바위에 가까이 갈수록 곡률은 더 심해집니다. 일단 여러분이 블랙홀의 중력장에 들어서게 되면
거기서 나갈 수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블랙홀의 심장부에 실제로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화이트홀이 존재한다고 추측합니다. 이론적으로 화이트홀은 블랙홀과 함께 태어나야 합니다. 색깔 말고도 화이트홀은 블랙홀과는 정반대입니다. 어떤 것도 화이트홀 가까이 올 수 없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개체에 대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은 화이트홀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블랙홀이 다른 우주로 가는 통로일 수도 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블랙홀에 들어가면 화이트홀의 사상의 지평선을 통해 반대편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주의 경계를 우회하고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화이트홀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2006년 과학자들은 지구로부터 16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특이한 에너지 폭발을 발견했습니다. 이 폭발은 독특했어요. 초신성 폭발이나 두 블랙홀이 합체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천문학자들은 이것이 화이트홀의 탄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했기 때문에 거의 즉시 파괴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 우주 전체의 탄생인 빅뱅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것을 리틀 뱅이라고 부릅니다.